구독, 알림, 좋아요. 돈 가는 길의 경상도 남자입니다. TYM이라는 종목을 시청자분께서 분석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청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면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일단 TYM이라는 종목은 농기계 사업 및 담배 필터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기계 농업용 기계인 트랙터 콤바인 공급하고 트랙터가 농기계 사업 부분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담배 필터도 하던데 담배 필터도 필립 모리스 덕점 공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얘네들 실적도 너무 좋고, 근데 실적이 지금 좋기는 한데 얘네들 나중에 뭐 기술적 분석할 때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일단은 지금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분기도 132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2분기가 나오고 나면 이제 급등을 했다가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농기계업종 자체가 지금 3월, 4월 이제 비수기로 접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조금 이제 행보나 다른 이슈가 없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일단은 뭐 먼저 실적이나 이런 건 너무 좋아요. 매출도 요번에 뭐 1조를 넘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다른 거는 뭐 실적 가지고는 지금 걱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수출 재개 기대감으로 또 상승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뭐 재건 이슈, 그 다음에 곡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곡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어디선가 또 생산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콤바인 트랙터 같은 게 이슈가 돼가지고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이 TYM이 이게 원래 동양물산인가? 동양물산이었거든요. 동양물산이 TYM으로 사면을 바꾼 거고, 이 TYM 저희 어릴 때는 경운기 하면 뭐 대동 이랬거든요. 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경운기, 대동, 그 다음에 뭐 이런 트랙터 대동, 다 대동이었는데 지금 대동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게 지금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 얘네들이 지금 1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 콤바인, 이양기 제조하고 있고, 옛날에 동양물산을 설립한 시초다 이래놨습니다. 지금 그러고 이번에 첫 1조 클럽 가입을 했네요. 그래서 실적이 참 좋다. 그리고 6월 3일날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 방한 때 사업 보각돼서 한번 올랐네요. 6월 3일이 언제죠? 6월 3일 이후로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기술적 분석은 조금 있다가 일단 한번 해볼게요. 뭐 이제는 농기계도 지금 뭐 자율주행 한다 하고, 뭐 심고 뽑고 뭐 재배하고 뭐 혼자서 다 하는 거죠. 이제 자율주행이 돼 버리면 뭐 이제는 농사 짓는 사람들도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세팅만 들어가서 이제 세팅만 해놓으면 자기네들이 심고 뽑고 뭐 다 하겠죠. 그래서 일단 식량 뭐 지금 전쟁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 또 그거를 했더라고요. 스토커 렌터라 해가지고 주식을 부여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예, 5억 5천 정도 되는데 5억 5천 하면 이게 23만 주 정도 되네요.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14일날 이게 처분 결정 일이 22일이었거든요. 종료일이. 종료일 보니까 이게 조금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올라갔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기술적 분석은 또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렇고 얘네들이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재건, 곡물 뭐 이런 거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곡물 수출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숨통은 트이긴 했는데 그래도 또 이게 곡물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곡물가가 계속 오르면 또 얘네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수출이 시작되고 이 수출 기대감으로 또 이게 올라갔으니 이제 우크라이나에 또 다른 또 곡물을 또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조금 이슈를 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제가 지금 매수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모르고 있죠.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일단 수익이든 아니면 마이너스든 두 개 중에 한 개인데, 일단 그건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으니까요. 일단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2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때 나오는가 동시에 막 이렇게 슈팅을 했다가 이런 자리까지 뭐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적 발표 전날에는 조금 오를 듯이 하다가 실적 발표 그날에는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컨센이 지금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컨센 따라서 만약에 영업이익이 지금 6월달에 539억인데 이 컨센보다 만약에 못 나오게 되면 바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매출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다고 해도 만약에 이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발표되는 날은 분명히 재료 소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마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때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가고 이후에는 3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을 거로 예상되거든요. 이제 비수기에 접어드니까요. 그러면 비수기에 접어들 거를 생각해서 올라가면 조금 물량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런데 또 다른 이슈가 하나 더 있죠. 전쟁. 그 다음에 재건 관련된 곡물을 어디선가는 또 전쟁이 끝나든 안 끝나든 간에 계속 이 곡물 이슈가 계속 된다고 하면 TY에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아직까지 차트를 봤을 때 241선을 한번 이탈했지만 이 241선이 훼손되지가 않았어요. 요런 241선을 계속 타고 가는 이게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고 나면 한번 꺾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고 나서 꺾인 거죠. 이제 이러면 이제는 조정이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정이 계속 이슈를 타고 간다고 하면 옆으로 누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행보를 하겠죠. 행보를 하다가 다시 자세를 만들었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악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다음 분기가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북미 시장에 어디 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기 그러면 증설할 때까지는 그 시설이 다시 생길 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매출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슈가 얼마나 나올지가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이슈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전고를 한 번 더 갈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평을 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추세는 일단은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이 한 번씩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1파, 2파, 3파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에 지금 뭐 접어든다고 하면 하락 2파까지 다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이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지금 당장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시나리오를 짜보면 이 종목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를 넘어갈 겁니다. 분명히 요 고점까지 넘어갈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아마 꺾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나오는 날이 아직까지는 공시가 되지 않았어요. 맞죠? 실적 공시 날짜를 아직 공시를 하지 않았는데 실적 공시가 없죠. 아직. 실적 공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 공시 나기 전이나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갈 수 있는지 실적이 나기 한 이틀 전이나 계속 올라가려고 한다 이러면 실적이 나는 날에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실적 공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보를 한다 그러면 실적이 나올 때도 그냥 슈팅 없이 그냥 행보할 가능성도 있고요. 당장 지금 빠진다고 하면 지금 여기 21선을 이탈할 때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탈하게 되면 여기 241선을 훼손하는지를 보셔야겠죠. 앞에 가정을 한번 볼까요? 얘네들이 조정받을 때 어떻게 조정을 받았는지. 이 단기 때는 이제 크게 1파가 만약에 여기 1파가 나오고 2파가 여기 나왔을 때 여기 21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저항대가 생겼죠. 그리고 다시 빠져버렸습니다. 이때도 61선을 훼손했지만 빠르게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오고 21선을 타고 61선을 타고 그리고 여기에 21선을 꺾이는 자리가 저항 자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항 자리가 됐지만 이 자리를 이겨내고 다시 올라가게 된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예. 61선, 121선까지만 터치했다가 이 간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렴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근래에 이 파동이 마지막 파동이라고 치면 이 앞에 파동을 보고 말씀드리면 여기 이때도 슈팅은 나오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왠지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거래량이지만 이날 이후에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이제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도 특징적인 게 여기 21선을 넘어가려고 했지만 오버슈팅은 나왔죠. 그래도 21선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빠졌죠. 또 저항자리는 어딜까요? 이렇게 빠졌는데 밑에 추세에 맞고 반등은 나왔지만 61선을 다시 못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빠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단기 세력선인 21선을 이렇게 탈환하고 나서 61선을 또 맞았는데 61선에서 또 다시 빠졌죠. 그리고 61선이 타고 다시 올라갈 때는 또 이런 자리가 저항자리였겠죠. 저항자리였는데 꽤나 세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오버슈팅 그리고 눌림 이렇게 나왔죠. 한 번에 힘으로 이 자리를 그냥 올린 겁니다. 올리고 그리고 다시 여기가 지지 자리 되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게 피날렌지는 지금 당장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똑같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갈 때 처음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21선을 올라가는 척 했지만 결국 여기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저항대는 61선이겠죠. 여기 61선이 닿으면 이제는 저항을 받는지 슈팅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꺾이고 나서 슈팅이 나와도 바로 이겨내기는 힘들다는 사실이 여기서 일단은 증명이 됐고, 그리고 여기 61선도 올라갔지만 지지대로 바로 받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만큼의 매물 소화를 해야 되겠다는 해야 됐기 때문에 이만큼의 시간 과정이 그친 거죠. 12월 달부터 3월 한 4개월 이렇게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게 생각해도 여기서는 한번 볼까요? 만약에 작게 생각했을 때도 이 60일선을 바로 탄다고 하더라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시간이 옆으로 누울 가능성이 있겠죠. 힘이 있다고 하면. 근데 힘이 없다고 하면 다시 이 자리를 맞고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락했을 때 다시 여기 241선을 깨는지를 보셔야겠죠. 그리고 깨버린다고 하면 다시 이렇게 올라왔을 때 241선이 저항자리가 되고 다시 241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밑으로 쳐지면서 이제는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기간 조정으로 들어갔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게 이 힘이 여기서 모았다가 다시 이렇게 쏴줄 수 있는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식은 대형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60일선을 돌파를 못하고 꺾이는 느낌이 든다고 하면 이런 자리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려왔다가 241선을 단번에 깨지 않고 또 한번 밟았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서 만약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올라오면 물량을 조금 줄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60일선을 뛰어넘더라고 해도 요 3200원을 바로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이런 자리가 오면 또 저항 자리가 될 거거든요. 이전에 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21선이 꺾이는 자리가 저항자리가 이런 자리가 저항자리가 되고 올라갈 때는 지지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슈팅이 세게 나온다고 하면 지지자리가 되지만 요런 이제 21선을 바로 힘이 있어 나니까 올라갔지만 요런 자리에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 다시 요 61선을 힘있게 올라가더라도 이런 자리는 저항대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번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요 자리에서 만약에 누군가는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올라오면 무조건 팔아야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앞으로 두세 배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고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희망을 버리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안전하게 주식을 하시려고 하면 요런 자리보다는 차라리 여기 눌렸을 때 요런 자리에서 사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뭐 분석을 요청해 주신 분이 어디 자리에서 가지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팔 자리는 정해져 있다 고 보이는 게 61선을 2800원을 못 넘어간다 하면 요런 자리 다시 반등 나오거나 다시 올라갈 때 박스를 만든다고 하면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줄이셔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이제 2800원 넘어간다고 하면 3200원부터는 물량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응이 빨리빨리 이제 돼야지만 이 이후에 시간이 그러니까 이게 기회비용을 많이 잃지는 않겠죠. 그리고 조금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 앞으로 재건 이슈나 우크라이나 이슈가 계속 있다고 하면 뭐 주구장창 올라갈지는 몰라도 당장에 그런 이슈가 없다고 하면 이 종목은 조금 조정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만약에 밑에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뭐 10%씩 줄이시고 위에 계시다고 하면 이 2,800원이 넘어갈 때 어디서 물량을 줄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2,800원 넘어가면 3,200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실적 발표하고 슈팅이 세게 나온다고 하면 그때 물량을 줄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때 만약에 위에 계시다고 하면 제발 그렇게 세게 한번 나왔다가 기회를 한번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요 계속 추세가 잠시만 끊고 이 추세가 그냥 이게 윗선을 그었을 때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껐을 때 여기 이 추세를 이제는 만약에 못 넘어가게 되면 계속 이 추세에 저항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은 회사이긴 한데 지금 당장은 이슈가 없으면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물량을 줄이시고, 밑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올라갈 때 한번 요런 자리가 저항이 되는 자리가 뚫는지 안 뚫는지를 잘 보시고 그때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위에 계시다고 하면 물량을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량을 좀 줄이시고 다른 종목을 좀 찾아가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말씀드린다 하면 앞으로의 곡물이나 그 다음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종목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많이 오르면 쉬어가야 된다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이 드니까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날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고, 수익을 많이 보시고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리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손해보지 마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분석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돈 가는 길에 경상도 남자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